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10월 30일이 되네요. 이제 내일 지나면 11월 달에 접어듭니다. 정말 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또 세월이 빠르다는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방송은 제가 공정과 정의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왜 공정과 정의냐? 지난 8월달 그리고 최근에 그 대학교 입시 특별전형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들 입학과 관련된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공정, 특혜 논란이 일었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불공정한 특혜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8월달 그 관련된 언론 보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이제 그런 불공정 시비 논란을 촉발시킨 그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한 불공정 시비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팩트체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확인 차원에서 일단 그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뒤에 그 언론 보도 화면 영상이 보이시는데요. 보일 텐데요. 8월 27일자 보도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죠. 약대에도 민주화운동 전형 비난 폭주.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기본계획에 그 민주화운동 전형이라는 그러한 특별 전형이 생겨서 의대 약대 그 전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입학 특례를 준다, 특혜를 준다. 아예 따로 정원을 이렇게 뽑아놓고 그런 특혜를 준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대로 사실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불공정 특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죠. 그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제 지금 뒤에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그거와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그 특별전형으로서 연세대학교는 이제 기회균형 1이 있고 이제 2022학년도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좀 안 움직이네요. 예. 그 다음에 기회균형 2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전형에서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따로 정해져 있는데, 기회균형 1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자녀고요. 기회균형 2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대에서 수시로 뽑는 특별전형은 기회균형 1이란 말이죠. 거기에 1명.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는 기회균형 2이기 때문에 이 약대 입학 지원 자격이 없는 거죠. 아까 그 보도는 명백히
오보,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한 불공정 특혜 논란을 야기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보도에 이제 우리 국민들 괜히 이제 흥분돼서 그랬던 거죠. 물론 이제 특별 전형이라는 거, 대학 입시에서 특별 전형이라는 것은 참 공정 시비, 불공정 시비 논란을 일으키죠. 그 뭐 정유라 최소원 씨 딸 정유라 씨 체육특 기자, 그것도 이제 특별 전형의 하나로서 또 그 어떤 논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특별 전형은 이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뭐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런, 그러니까 계층 사다리를 타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서 둔 입학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목적은 타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뭐 정원의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라고 따로 일반 전형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일반 전형 학생들에게 무슨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그 특별 전형 자체가, 제도 자체가 뭐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불공정 시비 논란을 일으킬 그런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특별 전형 그 자체가 뭐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 및 그 자녀의 어떤 특혜 시비 논란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일었던 것은 이제 이 보도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지금 나오죠. 예. 이제 이건 중앙일보 10월 7일자 기사인데요. 뭐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연세대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 18명 의치대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배려 전형 작년에 치의학과 1명 뽑는데 합격. 곽상도 의원 부모가 누구인지 밝혀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명의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가 이제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보면은 201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에 또 1명이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의예과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제 흥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곽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그 부모가 누구인지 밝혀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2021학년도까지는 아까 이제 2022학년도 그 입시 기본 계획을 보셨는데, 거기에 이제 의대 그다음에 약대 그 민주화운동 그 관련자 자녀는 없었지요, 지원 자격에. 근데 2021학년도까지는 있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제 뭐 화면에 좀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보면은 기회균형이라고 하는 특별 전형에 뭐 다른 그 대학 그 학과에도 이제 몇 명 이런 기회균형 그 모집 인원이 있었는데, 뭐 2명, 뭐 3명, 많게는 뭐 7명 있는 데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의과대학, 치과대학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예과 1명, 아마 치의예과 1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과대학, 치과대학에 각각 한 명씩 기회균형, 특별전형, 그 모집 인원, 선발 인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균형 전형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관련해서 국가보훈 대상자, 뭐 거기는 이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가 또 있네요.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그다음에 국내외에 벽 오지 근무 경력이 있는 선교사 교육자 자녀, 농어촌 학생 이렇게 이제 지원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녀만 지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자격을 갖춘 자녀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보도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민주운동 관련자 자녀만 따로 이렇게 모집하고 그 다음에 또 의치대 모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시죠. 그렇죠? 예. 다른 한마음 가정 자녀, 농어촌 출신 이런 여러 명과 함께 같이 이제 지원 자격을 줄 뿐이란 말이죠. 민주운동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녀에게 이러한 지원 자격을 주는 것이 과연 불공정하냐, 부당한 특혜냐.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주화 운동이 뭐길래,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뭐길래 그 자녀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를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원 자격을 줄 뿐인데 그 지원 자격을 주는 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건 부당한 특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원 자격을 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격하느냐, 그러니까 선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통해서 이른바 경쟁을 통해서 만약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낫다고 인정이 됐을 때 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운동 관련자 자녀라도 다른 지원자들보다 평가가 떨어지면 합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예과에 한 명 합격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 선발된 민주운동 관련자 자녀가 다른 지원자보다 평가가 낮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지 단순히 민주운동 관련자이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서류평가, 면접평가 할 때는요. 이른바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심사. 그러니까 지원 자격은 주지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할 때는 그 관련된 서류에 이 학생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런 건 다 가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라는 그 점이 그러한 서류평가, 면접평가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지원자들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그래서 아까 의예과 한 명 합격했다. 민주화운동 자녀가. 그것은 그 자녀가 그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민주화운동 자녀가 그런 블라인드 심사 경쟁을 통해서 합격했는데 그냥 의예과에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불공정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라고 해서 의예과 갈 실력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겠죠. 공부 못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블라인드 그 심사를 통해서 합격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 그럼 무조건 예를 들어서 갈 실력도 안 되는데 연세대학교가 부당하게 점수를 많이 줘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합격시켰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 이런 특별 전형에 지원 자격을 준다는 것이 무조건 불공정하다, 특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이 생각에 민주화운동이 그게 무슨 뭐 대단하길래 그 자녀까지 그런 지원 자격이라도 주느냐,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그 특별 전형에 지원 자격에 누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민주화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농어촌 학생이 있죠. 그런 판단이라면 농어촌 학생에는 왜 지원 자격을 주고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에게는 왜 지원 자격을 줍니까?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보면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죠. 다른 일반 전형 학생들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런 취약계층, 이 계층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소한도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최근에 문제되는 몇몇 그런 사람들, 우리 다는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정말 민주화운동 하다가 부당하게 탄압받고 구속이 되고, 그래서 정말 가정 환경까지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원 자격, 그런 유형에 비해서 민주화운동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어떤 기회를, 지원 자격을 주는 것,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 못할 그런 사회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보수파 이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보수파가 그렇게까지 야박한 보수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 특별 전형과 관련해서 무조건 그것이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서 방송은 마치고요. 예. 또 다른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또 뵙고요. 즐거운 금요일 저녁 그리고 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